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문제, 하지만 한번 닥치면 정말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주제죠. 바로 가족 간병과 재정 파탄, 이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은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떻게 개인과 가정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넣는지 그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간병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 시간적 부담, 이걸 넘어서서요, 가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요, 왜 간병이 시작되면 많은 가정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재정적으로 무너지는지 그 구조적인 함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간병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수입이 딱 끊기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큰 걱정으로 여기는데 자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3년간 치매 어머님 돌보시다가 퇴직금까지 전부 쓰고 결국 5천만 원 빚만 남은 여성분 이야기요. 아, 그리고 암투병 남편 간병이랑 생계를 혼자 다 책임지시다가 결국 감당 못할 대출에 빠진 가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 변호사 자료가 보여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재정 상태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소득 중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로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입니다. 아, 자산 소진 속도요? 네, 변호사 데이터를 보면 놀랍게도요. 가장 먼저 바닥나는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노후 대비용 연금이나 예금, 적금 이런 거였어요. 저런, 노후 자금까지요? 네, 심지어는 자녀 학자금으로 이렇게 마련해둔 돈까지 병원비, 간병비, 또 약값 이런 걸로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 이게 몇 달이 아니라 평균 1년,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습니다. 와, 정말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사실 직장은 당연히 그만둬야 할 테고요. 근데 병원비 말고도 교통비라든지 식비, 또 각종 보조용품 구입비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속 쌓일 텐데 이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평균 액수를 딱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자잘한 비용들이 모여서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파산 신청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재무 관리 실패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간병 책임을 상당 부분 가족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구조라는 지적이 많죠. 그래서 간병이 끝나도 오랜 공백 때문에 바로 경제활동에 복귀하기가 어렵고요. 그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런 악순환, 이게 파산 신청 서류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많은 분들이 간병을 그냥 남의 일,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의 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막상 닥치면 정말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변호사님 상담 사례 대부분이 그랬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간병은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요, 명백한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경제 문제다. 네, 그래서 변호사는 특히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장기 간병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현재 지출을 더 줄일 부분은 없는지, 가족 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다면 자료에서는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책임을 개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 네, 감당하기 어려운 빚 부담을 법원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죠. 변호사 경험에 따르면요, 간병 때문에 생긴 빚은 사실 뭐 낭비나 사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과 사랑의 무게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 간병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 특히 변호사의 시각으로 본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 정말 평생 모은 자산마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미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좌절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간병이라는 현실을 특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적인 재정 준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는 간병 때문에 한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